혹시 주변에 나 빌라 투자할 거야 라고 해봤어요? 동생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래요? 왜 하냐? 그죠? 네. 좋은 동생입니다. 대출 세금 어렵잖아요. 책 3권씩만 읽으면 돼. 대출책 3개, 세금책 3개.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말 끊지 마세요.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이런 달콤한 거에 취해서 이 앞에 거밖에 보지 못해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40년만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40년일까요? 아니요. 다 빼면은 한 25년 정도 남았습니다. 송이님, 네. 공부 혼자 하면 어때요? 심심해요. 심심하죠? 네. 그래서 제가 동료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단기임대 전문가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단기 임대로 현금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셀매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는 저기 송이님 옆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헬스를 할 때 맨 처음 뭐 하죠? PT 받기 전에? 스트레칭. 아니, 상태 점검. 인바디를 맨 처음 하죠. 우리도 재테크를 하기 전에 제바디. 제바디를 해야 돼요. 제바디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겠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1단계는 주거용 투자. 2단계는 뭘까요? 상업. 상업용 투자인데 상업용에도 레벨이 있죠.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요게 레벨 1. 3은 상가 혹은 뭐 다가구, 꼬마 빌딩. 4단계는 뭘까요? 토지, 꼬지. 뭐 공장 이런 게 되겠죠. 이 아랫단에도 셀매님이 잘하는 거 있죠. 단기임대, 외도민. 2단계는 스터디 카페나 뭐 고시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3단계는 모텔 같은 거 4단계는 좀 더 커진 혹은 규모가 큰 것들이 있겠죠. 뭐 제가 아는 키즈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4단계로 자산을 불리는 거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의 단계는 현재 어딜까요? 송이님? 1단계. 1단계? 네. 오케이. 셀매님? 저도 투자는 1단계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 단계죠? 네.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럼 상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재테크하기 전에 상태가 뭐가 있겠죠? 자본금 얼마 있어? 얼마 있어요? 3천이요. 3천 1억 3천. 1억 3천? 네.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요? 1억 3천으로? 일단 비과세로 하나 세팅해놓고 그다음에 3천만 원으로 매매 사업자. 비과세로는 전세 끼고 투자해서 2년 이상 보유해서 매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 사업자는 말 그대로 단기 투자로 사고 팔고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거고. 송이님은 공부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빌라 낙찰받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한번 해봤고 공부는 어디까지 됐어요? 경매 공부했죠. 공매 공부도. 공매 공부했고 네. 또 오케이 많이 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빌라를 하려면 3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경매 공매 알고 있죠? 네. 두 번째 뭘까요? MPL? 아니야 MPL까지 몰라도 돼요. 두 번째 대출 아. 대출책 3권 읽기 그리고 세 번째 세금. 세금 그죠? 이 3가지만 알면 이 1단계에서 주거용 투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아파트 빌라라는 상품을 알아야겠죠. 그거는 저랑 다음 교시에 배워볼 겁니다. 그럼 쌀면님은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저도 경매. 경매. 하고 전 대표님 공매. 공매. 강의 듣고. 네. 그럼 대출 세금을 추가로 해야겠네요. 네. 대출 세금 어렵잖아요. 책 3권씩만 읽으면 돼. 대출책 3개, 세금책 3개.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판매량 순으로 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대출과 세금은 항상 최신 걸 사야 돼요. 계속 바뀌어서 맞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년 다시 보거든요. 사서.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이 단계별로 자산이 당연히 커져야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가면은 좀 더 쉬워요. 이게 뭐냐면 이 각 단계별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 주거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한 건당 2천, 진짜 많이 남으면 3천. 근데 아파트는 잘 3천까지 안 남아요. 그리고 빌라, 송혜님이 지금 아파트 한 건 하고 빌라를 하기로 했죠. 네.
빌라는 한 3천 남기는 걸 목표로 하면 돼요. 그런데 서울 화곡동 이런 데처럼 좀 핫한 데는 3천까지 남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한 2천에서 3천 사이. 근데 조금 외지로 빠지는데 그런 데들은 3천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아파트를 왜 먼저 하고 빌라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피디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빌라보다 훨씬 많죠. 거래량이 많다는 건 이꼴 데이터가 많다. 데이터가 많다는 건 이꼴 시세 파악이 쉽다. 그래서 경쟁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시장의 법칙을 이해하면 쉬운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 원리로 아파트는 빌라보다 조금 더 높게 낙찰돼요. 현재 시세 대비. 그래서 아파트를 하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말 끊지 마세요. 그래도 궁금해요. 네. 아파트하고 빌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파트하고 바로 상가로 가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아파트에서 바로 공부가 돼 있으면 상가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게 난이도, 이 단계를 구분해 놓은 건 공부의 량과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공부가 됐다. 그럼 상가부터 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1억을 버는 거죠. 거래량이 어디가 많을까요? 아파트요. 아파트가 더 많죠. 아파트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어요. 싸면 팔린다. 근데 상가는 내가 가치를 잘못 판단하면 싸도 안 팔려요.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전문 용어로 문신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문신을 새겼다. 상가를요? 안 팔리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문신 잘. 그런 의미예요. 근데 송이님한테는 제가 미션을 준 게 있습니다. 빌라 공부하기. 네, 빌라 공부해서 낙찰받고 팔기. 왜 그럴까요? 공부를 더 많이 시키려고? 공부를 더 많이 시키려고. 그것도 맞겠죠? 네. 빌라가 그만큼 한 건 할 때마다 수익이 더 크다는 거.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약속을 했죠. 나와의 약속, 부자친구들과의 약속. 그러니까 1년 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MRT, 그 중에 R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MRT가 뭐예요? MRT요? 근데 얘기 안 해주셨네. 수업을 안 들었어요. 네, 영상 보고 오십시오. MRT가 돈을 불리려면 이걸 해야 된다. M, money, R, rate, T, time. 뭘까요? MRT가 머니 그죠? 네. 오케이. 첫 번째,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MRT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대표님이 만드신 용어인가요? 기억하기 쉽잖아요. MRT. 네. 대표님.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임장 다니는데 빌라 요즘에 거래 잘 안 된다는데 저 해도 되는 거 맞아요? 누가 그래요? 그럼 빌라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울 기준으로 원래 연에 한 3만 건 정도 공급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급이 3천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수요도 줄어들었을까요? 수용 그대로겠죠. 수요는 존재합니다. 물론 아파트보단 적지만 빌라를 선호하거나 빌라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없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1교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치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시장이 됐다. 투자하기에 한 20% 싸게 샀어. 근데 이 떨어지는 하방은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송이님한테 빌라를 하라고 했던 이유. 혹시 주변에 나 빌라 투자할 거야 라고 해봤어요? 동생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래요? 왜 하냐? 그죠? 네. 좋은 동생이네. 사람들이 말리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아니요? 아니에요? 하지 말아요? 어떡해요? 대중과 반대로 가야 돼요. 항상 수요는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팔리는 지역에 가서 싸게 사서 팔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3번 마지막은 빌라가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좋죠. 근데 송혜님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년 안에 1억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1억 벌기 쉽지 않죠? 네. 우리가 빌라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빌라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셀맨님의 목표는 비가세죠. 자꾸 목적을 잃어버리네. 수익률은 빌라를 장기 투자를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이 웬만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서 재개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빌라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개발하고 싶지 않다. 그 확률도 떨어지고 안전하게 갈 거다 라고 한다면 빌라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이 아니면은 아파트보다는 통계적으로는 좀 덜 오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과세 세팅해서 가져갈 집은 아파트를 해야 된다. 그것도 웬만하면 500세대 이상으로.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빌라는 공급이 줄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파트도 저는 오를 거라고 봐요.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네.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엄청 올랐죠. 원래는 계속 내려가던 추이였는데 이 10년물 금리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금리랑 연동이 되거든요. 시장 금리랑. 그래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금리는 내려간다. 계속.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파트의 공급 어때요?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 제한 구역 풀고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10년 걸리죠. 우리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그런 발표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시장도 향후 이 비과세 2년 동안을 본다면 그때까지는 가격 방어가 그래도 되겠다.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10에서 20% 싸게 샀으니까 손해보진 않겠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이 비과세 세팅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제가 하지 마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좋습니다! 라고 했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1단계에서 돈을 벌 거예요. 주거용을 통해서 단기 투자로 아파트 빌라를 매매해서 1억을 벌 겁니다. 그 다음 셀민님이 잘하는 단기 임대랑 그리고 외도민을 추가해서 현금 세팅까지 해보는 게 1년의 목표.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을 2단계까지 끌고 갈 거예요. 멱살 잡고 끌어올려. 그래서 처음에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제가 3단계까지 멱살 잡고 끌어갈지 중도차를 머리채라도 잡았어요. 머리채라도.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굿바이를 해야 될지를 정할 겁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부친분들도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또 남길 거니까 잘 따라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전 안 시켜주나요? 지금 봅시다. 같이 가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또 줘야겠죠. 선물이 많네. 그죠? 뭔가요? 미션을 받아야겠죠 또. 숙제. 아 그게 선물인 거죠? 그럼요. 아 여러분의 실력을 상승시켜주잖아요. 너무 좋은 선물이네. 2단계에서 멈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선물은 우리가 각자 목표가 있죠 지금. 송혜님은 빌라, 셀매님은 비과세 아파트. 이거를 임장을 갔다 오는 겁니다. 3교시에는 이 물건 분석한 거를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과제 잘 한 다음에 3교시 때 뵙겠습니다. 네. 과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못 들어온다.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알겠죠? 과제 잘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굿바이. 고생하셨습니다. 시세 파악이 애매한 거랑 웬만하면 정보점이 높았던 걸로 입찰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게 104동이고 저는 118동까지 걸어서 한번 가보고 지금 제가 보러 온 물건지 물건참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볼 게 빌라를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